안녕하세요. 소연의 인니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사랑스러운 나의 그녀, 아무도 모르는 내 보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요. 사실 아랫집 할머니와 일이 있었거든요.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형제 중 막내고요. 정신 차려보니 우리 아버지는 지역의 유지였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부모님과 북한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반이 없이 내려오다 보니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다 하셨대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 사업을 전수받아 확장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아버지는 형제 중 한 명에게 사업을 물려준다고 하셨는데 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에 취업해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의 형수님을 만나 자리 잡고 살고 있고요. 형은 누가 봐도 학자 스타일이고 저는 사람 좋아하고 명랑한 스타일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사업체의 대리점주예요. 돈을 벌어 인근 상가 건물도 사고 낮은 산도 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기술 전수를 해준 뒤 소일거리를 하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산에 과실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재미에 매일 산에 다니세요. 저는 총각 때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어요. 2살이 어린데 참 예쁘고 씩씩한 성격이에요. 처음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살림이 서툰 상태에서 매일 친정에 전화해서 엄마, 아버님이 생선을 사오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 하며 조리법을 물어보더라고요. 매일매일 새 반찬을 만들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제 사업장에 같이 나와 일을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귀한 아이들을 넷이나 낳고 살고 있어요. 아내는 아이들도 씩씩하게 잘 키웠어요. 키가 작고 마른 편인데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틈이 날 때마다 함께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6년 동안 아이넷을 낳았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 고민이 많았는데 새로 시작한 사업이 번창하여 지금은 무척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어려웠던 때도 한철이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낚시를 하기로 했죠. 차 타고 1시간 가면 바다가 나왔어요. 가끔 본가에 내려오는 형이랑 낚시를 같이 가기도 했고요. 아내는 낚시용품을 사는데 큰 돈을 써도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장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한다면서 밤낚시만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지인들과 배낚시를 예약해서 새벽에 나가는 것은 허락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낚시를 다니다 보니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꽤 넓은 평수인데 자연이 보이는 곳에 집을 사고 싶었어요.
아내에게 말했더니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아내와 바닷가 근처에 집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다가 보이면 집이 너무 비싸더군요. 내 욕심만 챙길 수 없어서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좋은 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업자가 새로 지었는데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는 말에 사업장 문을 닫고 쫓아가 봤어요.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집이었는데 무척 좋더라고요. 텃밭, 공간도 있고요. 아내와 상의 끝에 조금 무리를 해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마당에 잔디도 심고 데크도 잘 지었어요. 지붕도 좀 넓히고요. 방이 3개였는데 작은 방은 손님 방으로 꾸며놨어요. 아내는 몇 번 와보더니 이제 아이들 다 키웠으니 집에서 좀 쉬고 여가 활동하고 싶다고 따로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잘됐다 싶었어요. 일주일에 1~2번씩 세컨하우스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농촌 특성상 주민들과 잘 지내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사한 날 마을회관에 가서 이사 왔다고 소개하고 떡을 돌렸어요. 그리고 발전 기금도 넉넉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이웃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세컨하우스를 짓고 사는 어떤 형님도 알게 되어 함께 낚시를 가기도 했고 집에 초대해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어요. 형님은 저에게 성격이 좋다며 회 뜨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아직 속도가 많이 느리지만 바로잡은 생선을 회 떠 먹으니 그 맛이 일품이더군요. 50대가 되어 아이들도 잘 자랐고 사업도 잘 되겠다. 세컨하우스에서 편하게 취미생활하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딸 부부가 고생하더니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세컨하우스가 있는 마을은 어촌 지역으로 빈 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희 집 바로 밑에 사시는데 평생 이 동네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낚시할 사람은 없고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신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도 밭에서 작물을 심었고요. 농사에 서툴러 모종을 많이 죽였다고 하니 제 밭에 와서 잡초를 뽑아주고 이건 이렇게 심고 물은 언제 줘야 한다고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네 집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세면대에 물이 시원하게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도구를 가져가 세면대에 물구멍에 낀 머리카락과 물때를 제거해 줬어요.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살림도 깔끔하게 못한다며 민망해하면서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시라고 했죠. 할머니는 물이 잘 빠지니 이제 속이 시원하다면서 제 손을 잡고 뉴스라도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집에는 자녀들과 함께 한 사진이 난이 걸려 있었어요. 인자한 할아버지 사진도요. 혼자 사시는 거 쓸쓸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이 생활도 적응이 됐어. 다들 바쁘니 내가 이해해야지 뭐 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방에 책이 많아서 봤더니 조선왕조 실록, 삼국지 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 책이냐고 물었더니 내 책이야.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 사회 점수는 늘 100점이었어 하며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70대 후반인데 그 당시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분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역사 과목을 좋아해서 할머니와 역사 이야기에 한참 빠져 2시간이나 담소를 나누고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세컨하우스에 갈 때마다 할머니 집에 들러 인사를 드렸어요. 어느 날 불이 켜 있길래 대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저 왔어요 했더니 아까 싱크대 밑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겨우 일어났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지갑을 챙겨오라고 했어요. 한참을 달려 정형외과에 모시고 갔고 다행히 타박상 정도만 입었으니 약을 복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고 자식보다 낫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이 은혜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세컨하우스에서 TV를 보고 쉬고 있는데 할머니가 왔어요. 딸이 택배로 간식거리를 보내줬는데 같이 먹자고요. 비싼 롤케이크와 생과일 주스, 할머니가 만든 반찬들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다리는 이제 안 아프시냐고 물었더니 이제 거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할머니와 저녁을 차려 먹고 후식에 와인도 곁들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밥 먹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남자와 함께 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할머니가 살아온 얘기, 우리의 공통 주제를 나누면서 와인까지 들어가니 기분이 업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집에 가서 자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할머니, 비 오는데 번거롭게 집에 가지 마시고 안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미안한데 오늘만 신세 질게 하고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침대가 참 편하네. 나는 침대 생활을 안 해봐서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워라고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하고 옆에 누웠습니다. 조용히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 참 곱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함께 했어요. 할머니는 건강한 저를 잘 받아주었어요. 그 다음 주에 세컨하우스에 갔더니 할머니가 동네 어귀에 서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잠깐 와봐. 내가 딸한테 새 역사책 한 권 보내달라고 했어 하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차를 주차하고 할머니 집에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안방에 작은 침대를 들여놓으셨더라고요. 침대에서 자보니 너무 좋더라. 다리도 덜 아프고 말야 하며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며칠 뒤 아내는 웬일로 세컨하우스에 가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할머니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인데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시골 생활 재미없다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왜 그 집에 무슨 일 있어? 하고 나를 세우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아내와 세컨하우스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차를 보고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아내가 같이 온 것도 모르고요. 저는 할머니께
이따 밤에 와이프가 잠들면 놀러 갈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할머니 집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다행히 아내는 깊게 잠들어서 들키지 않았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동네 할머니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할머니만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와 얘가 좋은 시간을 보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네가 즐거우면 내 마음도 좋아. 늙은 년이 젊은 남자를 만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면서 오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런데 전 할머니의 마음을 모르겠네요. 설마 내가 다른 할머니와 만나고 싶다고 대답해도 할머니가 진짜 괜찮아 할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쁜 것 같네요.